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함께 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앞쪽 60쪽부터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젓가락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글자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경제, 문화, 정치 교류 모습을 살펴봅니다. 자, 교류를 경제, 문화, 정치 가장 중요하게는 요 세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될 거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즐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사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한번 만나보시죠.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몽골에는 한중일 세 나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이 무궁무진하고 러시아에도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이들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나라를 초월해서 서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몽골까지 국경을 초월해서 전력망을 잇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몽골이랑 러시아는 빈 땅이 되게 많습니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바람개비를 세우면 풍력 발전, 거기다가 태양열 판매를 세우면은 태양열 발전소 이렇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눠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물건들도 참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참 좋아하는 이 킹크랩, 대게 이런 애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많이 잡혀서 오게 됩니다. 어, 러시아가 옆에 이제 추운 바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살이 통통 오르게 잘 자란 애들을 잡아다가 잡자마자 얼려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어렸을 적도 그렇고 지금도 학용품이라거나 이제 높은 작은데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에서는 일본의 기술력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샤프, 뭐 그 연필깎이 이런 것들에서 일본제 학용품을 참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모나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지긴 했지만은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볼펜을 쓰면은 잉크가 터지고 일본 잉크를 쓰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일본 그 학용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도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흔히 중국산 식품은 뭐 불량식품이야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중국에는 땅덩어리도 넓고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들은 그 안에서 대부분 소비가 된대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싸게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오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중국산 식품은 문제가 없고 일부 그렇게 싸서 잘못 사온 것들에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어떻게 그런 물건을 주고 팔고 있을까? 자,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이랑 교류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중국이랑 수출을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수출할 곳이 없어지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수입해야 되는 것들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랬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랑은 우리나라가 수출, 돈을 버는 쪽으로는 5등이고 우리나라가 수입, 물건을 사들이는 쪽에서는 3등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무역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 순위가 조금씩은 달라졌을 텐데 여튼 그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상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은 16위, 수입은 10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를 보면은 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대 무역국,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순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멕시코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 그리고 뭐 홍콩, 일본, 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수입, 우리나라가 물건을 사들여 오는 쪽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독일, 호주, 베트남, 러시아, 대만, 카타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장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원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석유라거나 가스를 수입해야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에서 석유를,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생산품은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호주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고기가 호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고요. 네, 음식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뭔가 교류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예전 학교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직접 수업에서 가르쳤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한국 간식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구글에서 러시아 인기 간식이라고 검색을 하고 사진을 봤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좋은 간식이 바로 이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한 개 먹는 간식 정도면은 러시아에서는 되게 고급 간식, 고급 디저트 같은 느낌이래요. 초코와 빵과 마시멜로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되게 고급 과자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컵라면을 부르는 러시안 말이 도시락이라 그럽니다. 도시락. 네. 네. 우리나라의 그 도시락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락이라고 하는 컵라면 회사가 그 러시아에다가 이거를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휴대하기 쉽고 물만 부으면은 언제든지 따뜻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컵라면이란 말은 도시락이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라고 하니까 왠지 중국, 일본보다는 조금 멀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만나서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외국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초코파이 실제로 러시아에 가면은 이렇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초코파이가 우리나라에도 없는 맛까지 다 이렇게 진열이 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도시락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요. 자, 이어서 문화교류 한번 살펴보시죠. 자, 문화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영화나 다른 데서도 교류를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만나서 혹은 그 청년 봉사단이 해외에 나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자기의 공연 문화들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만화 영화를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중의 합작으로 애니메이션계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붉은 고래인데요. 이 영화는 중국의 신인 감독 양선과 장춘, 한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미르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 감독 요시다 키요시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완성됐는데요. 윤회 사상과 삼신할멈, 삶과 죽음에 관한 동양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풋풋하면서도 운명적인 소녀의 사랑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세 나라의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의미 있는 영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나라가 뛰어나게 자랑하는 공연팀을 이제 서로 나라에게 보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체조, 발레, 피겨 스케이팅 이런 쪽으로 되게 재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발레단이 직접 와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술 공연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공연해 주기도 했었고, 이제 일본은 뭐 가부키라거나 다양한 공연 문화들이 있지만은 요 아마 일본 전통악기 공연단이 와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대학생들 교류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해외 그 대학교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대학교 공부하는 동안 1년 정도는 뭐 일본이라거나 미국,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죠. 배워야 되는 내용을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공부를 하고 오면은 더 뛰어난 능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온 사람이 중국인이 30%, 일본인이 17%, 러시아인이 2%,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49%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주변 사람들이 50% 정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돈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주요 유학생 여기 나와 있네요.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미국, 대만, 기타. 네. 자, 그리고 네, 여기 밑에다 밑줄 한 개 쳐두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자, 문화적인 걸로 교류하는 거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은 선생님도 좋아해 맞지 않는 트와이스를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는 이 유명한 걸그룹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모모, 사나, 네. 그리고 쯔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적이 대만계 중국 사람이죠. 대만 사람이기도 하면서 대만이랑 중국은 정치적으로 조금 애매한 관계지만은 보통 양안 관계라고 표현하는 교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중국, 대만,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이 나라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힘들었겠지만은 일본인 그 그룹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이곳저곳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가 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문화가 비슷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사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비슷한 점을 보면서 이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이 되면서 일본에서 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해외로도 뻗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힘을 합쳐서 만드는 영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가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주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제작하는 그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이렇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심은경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서도 자기가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가서 일본에서 이제 거기로 따지면은 그 일본에 있는 아카데미상 같은 중요한 영화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즐겨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는 일본 원작 그 만화를 혹은 소설을 주제로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흥행했던 이제 럭키라고 하는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일본 영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뭐 리틀 포레스트라거나 골든 슬럼버 이런 영화들이 일본 그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문화적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교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70쪽의 지도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미세먼지가 조금 심각하게 표시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죠. 이게 지금 바람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공기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 나라만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같이 해결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해결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국의 환경장관과 정책 담당자,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3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회의는 한중, 한일, 양국 회의에 이어 한중일 3국 본회의로 이어졌습니다. 3국 정부는 2015년부터 이행해온 환경협력 공동계획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4가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끼리 있다 보니까 서로 문제점들도 많은 대신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이제 또 그 한국, 일본, 뭐 한국, 중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따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일본의 총리와 중국의 주석이랑 셋이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거면은 아예 만나질 않겠죠.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서로 다 사전에 얘기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만난다는 얘기는 3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고 과거보다 좋은 관계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과도 같기 때문에 만나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서로 돌아가면서 그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18년 5월 9일 날 일본에서 개최를 했다고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러시아랑도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철도, 가스, 전력 사업 부문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자, 러시아가 자기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땅이 원체 크니까 자기 나라 힘만으로 안 될 때 주변 나라들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놓으면은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돈 벌 기회가 생기겠죠. 자,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 자원이라거나 가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가깝게 지냄으로써 값싸게 쉽게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와 교류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나라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변 나라들이랑 가까이 붙어서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일도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독도 때문에, 뭐 중국만 해도 뭐 다른 일 때문에 여러 개 말다툼 생길 일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의 정상회의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문제 뒤에다 넣어둘 테니까요. 푸시고 끝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한 나라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깊숙이 조사를 해보게 될 텐데 이웃 나라들도 좋고
먼 나라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와 교류를 많이 하는 나라를 한 개 정도 생각해 두시면은 다음 시간 활동하기에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